뭐 다른 수업 영상에도 다 있는 거라서 근데 그래도 찾아봐야 되니까 안 하면.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게 그 퍼스펙티브 카메라로 보이는 공간이고요. 요게 아웃라이너, 요게 채널박스 레이어 에디터, 디스플레이 레이어, 애니메이션 레이어. 2018부터는 렌더 레이어가 여기 없어요. 따로 있죠. 렌더 셋업에 있죠. 네, Alt키 누르고 왼쪽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카메라를 돌리실 수가 있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줌인 줌아웃, 가운데 힐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상하 좌우 움직이실 수가 있고. 익숙해져야 된다 그랬죠. 아, 이거 1학년들한테 또 얘기해야 돼요. 넘어갈게요. 네, 스켈레톤. 스켈레톤에 보시면 이제 조인트. 이 조인트는 관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관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관절과 관절을 만들면 그 관절과 관절 사이에는 뼈가 있잖아요. 그게 본이에요. 그냥 알아서 만들어져요. 삼각형, 삼각뿔 형태로 보이죠.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지만 뭐 의미가 있다고라고 볼 수도 있죠. 추후 설명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관절을 만드는 거고, 이 관절을 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캐릭터가 움직이는 모든 운동 방식은 관절이 회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여기 마야에서는 이 관절을 트랜스폼을 움직여서도 움직일 수도 있고, 네, 뭐 스케일을 움직여서도 뭐 키웠다가 줄였다가도 할 수도 있지만, 이 조인트의 기본 운동 방식은 회전이에요, 회전. 다들 손가락도 움직여 보시고, 네, 뭐 목도 한번 움직여 보시면, 네, 조인트가 여기 있는 조인트가 뭐 이렇게 트랜스폼 해가지고 이동을 해서 움직이나요? 아니에요. 네, 목에 있는 관절이 회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손가락도 마찬가지죠. 손가락의 조인트가 뭐 이렇게 내려와서 움직이나요? 아니죠. 여기 있는 조인트가 회전해서 손가락이 구부러지는 거죠. 우리가 몸을 움츠린다거나 몸을 핀다거나 하는 것도 다 우리 몸에 있는 조인트가 회전해서, 네, 구부러지거나 펼쳐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인트를 만들면 본은 알아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조인트가 다 이름이 조인트죠. 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본의 역할이 그게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래서 제일 상단에 크리에이트 조인트라고 나와 있죠. 크리에이트 조인트의 옵션을 열면 수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을 다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고는 싶은데 다 나왔던 내용들이라서 그냥 관련해서 설명할게요. 시메터리는 우리 모델링 할 때 대칭으로 모델링 만들 때 썼던 옵션이잖아요. 똑같아요. 이걸 켜놓으면, 네, 특정 축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별로 잘 안 써요. 조인트 만들 때는. 뭐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당연히 해놓고 만들면 좋은데, 네, 나중에 미러 조인트라는 게 있어서 저도 그냥 미러 조인트로, 네, 복사해서 대칭으로 만들지, 처음부터 만들 때, 네, 이걸 대칭으로 해서 만들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그런데, 당연히 이거를 활용해서 쓰면은, 네, 작업이 조금 더 저기 합리적으로 시간이 조금 절약되는 부분도 있겠죠. 대칭을 활성화시킬 때 쓰는 거다. 디그리 오브 프리덤. 네, 모든 XYZ축이 다 움직일 수 있어야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조인트가. 이거를 굳이 여기 처음에 조인트를 만들 때 요거를 체크를 안 하고 만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리미트를 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Z축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는 조인트야 지금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나중에 리미트 값 주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조인트의 자유도를 제한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굳이, 네, 체크를 해제한다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오토 조인트 리미트 지금 처음 만들 때부터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create IK 핸들. 이거 조인트 만들 때 이거 IK 핸들 만들어야 돼. 이거 생각하면서 당연히 하면은 당연히 이거 체크해내면 좋은데 네, 지금 내가 만들 조인트가 IK 핸들이 들어갈 건지 그거는 아직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IK 핸들을 만들 거면은 당연히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지.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어. 만들어 놓고 IK 핸들은 나중에 만들어도 돼요. 네, 베리어블 뭐 본 레디우스 세팅 이거 뭘까요? 이거 대충 알아야 돼요 이제.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variable born radius setting 많이 들어본 저기 용어들이 있잖아요. 뭘까요? radius는 다들 알잖아요. radius가 뭐야? 그지? 다양한 뼈 모시기 세팅이잖아. 맞아요. 다양한 뼈 모시기 세팅인데 그건 그 모시기가 뭐지? radius라는 거는 이게 둘레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두께감 이런 거. 그러면 다양한 돈의 저기 덩어리를 해줄 수 있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손목에 있는 요 조인트 요게 다 사이즈가 비슷하거나 그러면 나중에 이 손목이랑 바로 붙어 있는 조인트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하면은 훨씬 더 보기가 좋으니까 그때 이제 사이즈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주는데 나중에 하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 할 필요 없어. 프로젝티드 센터링은 모델링을 만들어 놓고 조인트를 찍을 때 조인트를 찍어서 이제 만드는데 모델링의 중심 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깨에다가 저기 조인트를 넣어야 돼. 그러면은 얘가 대충 이 모델링의 중심점의 조인트가 만들어지는 거를 해줘요. 그래서 프로젝티드 센터링이라고 나와 있어요. 투영해서 이 모델링의 어떤 면들을 투영해서 그 투영한 면의 참 중심, 센터. 나중에 모델링을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조인트를 찍으실 때는 요거 해놓으면 좋죠. 요거는. 지금은 제가 모델링이 없으니까 네, 일단은 네, 체크를 안 할게요. 오리엔트 조인트 투 월드 이 월드라는 거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또 좀 더 이제 깊숙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요게 월드 축이에요. 현재 지금 이 작업 공간에 있는 저거 어떻게 지우지? 이거 어떻게 지우지? 여튼 요게 이제 월드 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지금 마야라는 이 작업 공간 세상의 축은 지금 이거야. 요쪽이 Z고요. 요쪽이 Y고요. 요쪽이 X예요. 이 화살표의 반대는 다 음의 방향인 거죠. 근데 이 조인트를 만들 때 이 조인트의 너무 그랬다. 네, 이 조인트의 축을 월드 축이랑 똑같이 해서 만들 거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월드 축으로 만들어져요. 보시면 이 월드 축이랑 똑같이 돼 있죠. 조인트 축이.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 될 때가 있긴 한데요. 이게 때로는 상대적으로 서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물체가 이렇게 월드 축에 맞춰서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이런 투시로 해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약간 삐뚤어져 있는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 네, 여기는 월드축을 이렇게 썼겠지만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순간 얘의 축은 지금 이걸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얘는 이제 그 지오메트리 축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저기 로컬 축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얘의 축은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뭐가 작업하기가 편해.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월드 축, 로컬 축, 이게 이제 이 객체의 축이 이제 로컬 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월드 축은 이 세상의 축.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절대적인 동서남북이 있고 내 몸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이게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월드 축으로 할 상황은 없어요, 딱히. 이것도 나중에 바꿀 수가 있고요. 요것만 저기 설명을 하면, 프리머리 에디지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저기, 아니 뭐 이름 모르겠어. 저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냥 첫 번째 첫 축 뭐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저 프리머리 축은 처음에 이 축을 그 조인트를 만들었을 때 이 처음에 찍었던 이 조인트가 저 두 번째 찍은 조인트를 바라보는 축을 무엇으로 할 거냐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찍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찍어놓고 보면은 더 좋겠구나. 자, Z, X, Y로 되어 있잖아요. 한번 보죠. 이게 제일 처음에 찍었던 조인트고요. 두 번째 찍었던 조인트고, 이게 세 번째 찍었던 조인트예요. 근데 보시면 Z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월드축이 아니라 Z축이 이 조인트를 바라보고 있죠. 그걸 설정해 주는 게 프리머리 에지지예요. 세컨더리 에지지가 X로 되어 있어. 이건 뭐지? 위를 바라보고 있는 축을 뭐라 할 거냐? 위인가? 제일 중요한 건 아무튼 프리머리. 그 다음에 세컨더리 에지지 월드 오리엔테이션, 뭐 이거는 이게 이제 의미가 없어. 이거는 요게 더 중요해.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때로는 뒤집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완전 플립돼가지고. 이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 플립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축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근데 회전만으로는 내가 축을 통일시켜 줄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얘를 플러스로 해준다거나 마이너스로 해준다거나 요게 좀 필요해요. 나중에 저기 오리엔트 조인트 해줄 때.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얘가 지금 크게 상관이 없어요. 리셋 해볼까? 그러면 보통 X, Y, Y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돼요. X, Y, Y. 이게 그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나중에 저기 캐릭터 각 관절마다 서로 이렇게 통일시켜줘야 되는 그 상황이 생깁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차차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요 처음에 지향하는 거, 처음에 찍었던 조인트가 그 다음 찍었던 조인트를 지향하는 축을 무엇으로 할 거냐를, 네, 설정해 주는 거예요. 요거 나중에 오리엔트 조인트 할 때 중요하다. 축을 리셋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찍었던 애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죠. 월드 축으로. 얘는 누굴 지향하는 애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찍힌 거야.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찍은 걸로 이제 확인 한번 보죠. 조인트를 이렇게 찍었더니
조인트를 여기서부터 제가 찍었거든요. 1번. 여기서부터 클릭, 두 번째 클릭, 세 번째 클릭. 그랬더니 중간에 본이 생기죠. 이런 형태로. 이게 본이에요. 전체를 다 본이라고는 하기도 하지만 관절과 관절 사이에 이렇게 본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이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넓은 쪽으로 있는 애가 저기 루트, 엄마 조인트. 여기 좁은 쪽으로 있는 애가 자식 조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보면 얘가 제일 자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얘는 얘의 자식이고요. 얘는 얘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본만 봐도 뼈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거를 우리가 확인한다라고 치면 클릭을 해보죠. 조인트 1, 아웃라이너 상에서 조인트 1을 클릭했더니 마치 전체가 다 선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인트 2를 선택하면 조인트 1은 선택이 안 되고 조인트 2랑 조인트 3만 선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조인트 3을 선택하면 네, 마지막으로 얘만 선택이 되고 이게 무슨 의미냐? 헤어런츠 구조예요. 조인트는. 보시면 자, 페어런츠 구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할게요. 혹시 모르시겠으면 얘기하세요. 나 페어런츠 구조 잘 모른다. 그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세정 학생, 세정이 현철인 기억나요? 네. 부모가 움직이면 자식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페어런츠 구조가. 기본적으로 조인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개념을 먼저 알면 저기 디지털 컷아웃 작업도 편해져요. 여기서 뭐 꼭 디지털 컷아웃 작업을 하실 분들이 뭐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요즘엔 2D도 거의 디지털 컷아웃으로 설정을 해놓고 거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리깅이 개념이 들어가요. 결국엔 2D도 요즘에는. 그 2D 애니메이션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되면 리깅을 알아야죠. 이제는. 그래서 요 그림, 손 그림, 팔 그림, 위팔 그림, 몸통 그림이 있으면 손 그림은 얘한테 페어런치가 돼야 되고 또 얘 아래팔은 위팔의 페어런치가 돼 있어야 되고 위팔은 몸통의 페어런치가 돼 있어야 돼요. 컷아웃 애니메이션을 세팅하고 걔를 움직이더라도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얘네가 서로 페어런치 구조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애니메이팅이 되게 복잡해져요. 왜냐면 얘를 회전했을 때 이 손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 여기 어깨를 회전했을 때 위팔이 움직일 때 이것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참 누가 만들었는지 참 되게 발명을 잘한 거죠. 그래서 이 조인트를 회전했을 때 얘네들도 같이 회전이 돼야 돼요. 그게 가능하게 된 게 이제 페어런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얘는 지 혼자 움직이는 거지. 지 혼자 회전하는 거죠.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회전하면 보이시나요? 손가락을 구부린다, 핀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만 선택해서 구부리면 회전하면 이렇게 회전하는 거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지만 그냥 한번 살펴보고 가는 거죠. 이때 필요한 거예요. 그 축의 그 조인트의 축들이 통일을
해야 되는 게 요때 필요한 거죠. 이 조인트들이 회전 운동을 할 때. 같은 축으로 통일이 돼 있어야지 이제 같은 축을 구부렸을 때 이게 같이 이렇게 구부러지는데 이게 축이 다 저마다 따로따로 돼 있어. 그러면은 작업할 때 복잡해지죠. 얘 회전할 때는 내가 이거를 이렇게 회전하고 싶은데 얘는 저기 X축으로 회전해야 되고 얘는 Y축으로 회전해야 돼. 그러면 뭔가 작업이 딱 듣기만 해도 두 개의 작업이 되잖아요. 근데 얘도 Z고 얘도 Z로 움직이면 두 개 다 Z만 돌리면 구부러지니까. 이래서 통일을 해야 되는, 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조인트 크리에이트 조인트 네, 우리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모델링을 갖다가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조인트라는 각 몸이 움직일 때 이게 뭐 우리 팔뚝의 중간이 움직이나요?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이게 어디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 모든 동물이 저기 문어 같은 거 연체동물 같은 경우가 아니면 다 관절이 있잖아요. 관절 움직임으로 움직이니까 그걸 대행해주는 애를 만들어 놓는 거죠. 마야에서도. 왜 다 뭐 이렇게 움직일 필요 없고 여기 뭔가 이렇게 회전만 되면 되니까 조인트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 조인트, 이 본이라는 거를 우리 모델링이랑 연결해서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보는 인간 캐릭터, 뭐 동물 캐릭터, 곤충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요거를 이제 우리 모델링에다가 네, 연결을 하면 이제 우리 모델링이 조인트를 움직임으로써 이제 우리 모델링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리깅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한 첫 번째 작업이죠. 모델링에 맞춰서 조인트를 만들고 그 조인트랑 모델링이 잘 움직이게끔 해주는 거. 그게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하죠, 제일. 그 어떤 것보다. 나머지 인서트 조인트 뭐 이런 것들, 인서트 조인트, 리무브 조인트, 커넥트 조인트, 디스커넥트 조인트 필요 없다고 그랬죠? 제가 우리 페어런츠 구조만 잘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거 없이도 조인트를 편집을 할 수 있다. 편집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조인트를 만들 때는 그냥 이런 데서 만들지 마시고 탑이나 프론트나 사이드 이런 뷰에서 만드시면 이렇게 중심점에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람 척추가 있고 사람 팔이 있고 사람 다리가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연결할까? 보면은 뭐 커넥트 조인트 이렇게 있잖아요. 커넥트 조인트로 해도 되지만 그냥 페어런치 해도 되죠. 페어런치 구조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볼까? 뭐가 부모고 뭐가 자식이어야 될까? 이게 사람 몸통의 조인트고 이게 팔 조인트고 이게 다리 조인트인데 어디가 부모가 돼야 되고 두 가지만 봤을 때 이거를 여기다 연결할 거거든요. 그죠? 몸통이 부모가 되겠죠? 만약에 반대가 되면 요 어깨가 부모가 되고 여기가 얘가 자식 조인트로 해서 연결이 되면 다른 거 몰라도
여기가 움직였을 때 몸통이 움직인다라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지. 우리 몸통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움직여 보시면 어, 얘가 주인이지 몸이 주인이잖아. 팔이 주인일 수가 없죠. 이제 팔이 주인인 것처럼 만드는 게 IK 핸드 따로 있죠. 그래서 어깨 조인트 선택하시고 이제 어깨 조인트랑 얘랑 같이 갈비뼈 쪽 뭐 이렇게 만나는 애를 나중에 선택하신 다음에 단축키 P 누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리도 여기가 주인일 수 없죠. 얘가 부모가 돼야 돼요. 자식 조인트 먼저 선택하고 부모 조인트 나중에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 P 누르면 이렇게 커넥트가 돼요. 이게 커넥트 조인트예요. 굳이 뭐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누르실 필요 없죠. 디스커넥트 조인트 얘랑 연결을 좀 잘못했어. 나 여기 조인트를 하나 더 추가해서 얘랑 연결하고 싶어. 다 돼요. 인서트 조인트, 그 다음에 디스커넥트 조인트 한꺼번에 해볼게요. 자, 디스커넥트 조인트. 언페어런치 하면 되거든요. Shift P.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뭐 복잡할 수 있을지언정 그냥 이거 컨트롤 D 복사해서 이거 지울게요. 이게 딸린 애들. 내가 원하는 위치는 이 정도야.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Shift P. 얘가 여기 연결되고 얘가 여기 연결하고 싶어. 이 둘의 관계를 일단 끊어. Shift P. 그 다음에 이제 얘랑 페어런트. 얘랑 페어런트. 그 다음에 얘랑 페어런트. 그러면 지금 언페어런트, 페어런트, 컨트롤 D만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인서트도 되고 리무브도 되고 커넥트도 되고 디스커넥트 되고 리루트도 되죠. 리루트는 페어런트와 언페어 그 페어런트 관계를 반대로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조인트를 하나 만들죠. 뭐 일단은 이렇게 해볼까? 이제 Shift P, P, P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인간형 조인트의 루트는 뭐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본의 삼각뿔의 넓은 쪽을 보면 이쪽이 계속 부모다. 좁은 쪽은 자식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얘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현재 루트 조인트가 어디인지 보이죠? 따라가다 보면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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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여기로 보이죠? 얘가 루트 조인트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면 모든 조인트가 선택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처럼이 아니라 다 같이 움직이죠. 리루트를 하고 싶어. 나 얘를 루트로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Shift P. 그 다음에 관계를 바꿔. 얘가 얘의 자식이 되게끔. P. 얘가 루트가 되는 거죠. 리루트 조인트. 리루트 스켈레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오리엔트 미러 빼고는 다 페어런츠와 언페어런츠 가지고만 알고 있으면 모든 작업이 다 된다. 근데 이제 편할 때가 좀 있어요. 알고 있으면 요거 이제 요거를 좀 알고 있다라기보다는 요거를 좀 활용하면 가끔씩 편할 때가 좀 있어요. 이거를
이런 팔 같은 거 할 때, 뭐 인서트 조인트 할 때, 방금 뭐 되지 않았나? 하도 안 쓰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아무튼 할 때 약간 각도를 유지한 이 각도를 맞춰서 만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끔씩. 이게 사람 캐릭터 할 때는 그렇게 딱히 많이 없는데 동물 캐릭터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도 딱히 없는데 아무튼 이 각도에 맞춰서 이걸 이렇게 넣고 싶을 때가 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인서트 조인트가 되게 좀 편할 때가 있어요. 여기. 나머지는 뭐 딱히 없어요. 나머지는 없는데 인서트 조인트가 이 조인트의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추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그런 상황이 오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주 굿소스입니다. 그럴 때가. 네. 그래서 잘 안 쓰죠. 저도. 워낙 안 쓰다 보니까 뭐 어떻게 눌러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미러 조인트나 오리엔트 조인트는 이제 조인트를 설정할 때는 네, 필요해요. 이 두 개는. 이제 미러 조인트, 요거 캐릭터를 반대로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해서 들어가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미러 조인트로 넘어갈게요. 요거 이제 그대로 반대로 대칭으로 복사하고 싶을 때 이제 미러 조인트를 쓰는 거죠, 이때. 아까 그 크레이트 조인트한테 시메터리를 쓰는 게 아니라 이때 쓰는 거죠. 이제 미러 조인트. 반대팔 만들고 싶을 때. 반대로 넘기고 싶을 때 요 축이 중요하죠. 축의 X축을 기준으로 이거 이렇게 X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X로 이렇게 서로 반대로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넘기든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넘기든지 간에 이 X축을 해가지고 대칭으로 하고 싶으면 여기서 X가 없는 애를 고르시면 돼요. 미러 어크로스 이 미러 그 기준 축을 X가 없는 애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 YZ에 반대로. 만약에 근데 캐릭터가 만약에 지금은 안 될 텐데 내가 모르고 이렇게 X축을 바라보는 형태로 캐릭터를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Z잖아요. 지금 Z를 기준으로 내가 대칭으로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Z가 없는 애 X, Y로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은 되려나? 얘를 옮겼기 때문에 되네? 되긴 되네. 근데 캐릭터를 만드실 때는 되도록이면 Z축으로 앞을 보고는 형태로 해서 만드셔야 돼요. 다 이유가 있어요. Z축 양의 방향을 앞으로 보고 있는 캐릭터로 만드시는 게 제일 좋고 모든 뭐 웬만한 모델링들을 웬만한 뭐 무엇을 만들지 간에 처음에 만들 때는 네 이렇게 해놓고 만드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회전을 하더라도 이렇게 놓고 만드시는 게 좋아요. Z축으로 앞을 보는 캐릭터로. 네, 엉뚱하게 저기 딴 데 보는 걸로 하시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이 시메터리라든가 뭐 어떤 거 이런 거 작업하실 때 좀 귀찮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미러 조인트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면 네, 다 만들어졌네요. 만들어졌는데 이제 여기 축을 잠깐 한번 볼까요?
만들다 보면 축이 이제 좀 다 제각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웃라이너가 또 어디 갔어? 아웃라이너가 안 보이면 다시 패널 가셔서 아웃라이너 하시면 돼. 어디 또 떨어졌네? 어디 떨어졌지? 여기 네 플러스 표시되어 있잖아요. 페어런트 되어 있거나 그룹화 되어 있으면 Shift 키 누르고 요 플러스 표시 누르시면 이렇게 다 열려요. 다 열리면 좋은 게 이렇게 다 선택할 때는 다 열려 있는 걸로 해놓고 선택을 하면 좋죠. 모든 조인트를 다 선택한 상태인 거예요. 요거랑 달라요. 루트 조인트만 선택한 거랑 전체 조인트를 다 선택한 거랑은 이게 좀 다릅니다. 이렇게 보이는 건 비슷하게 보이더라도 왜 전체를 다 선택했냐면 로컬 축을 보고 싶어서 하나만 선택하면 하나의 축만 이렇게 보여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X축이 바라보고 있죠. 얘네는 그냥 월드축으로 되어 있고 X축. 여기는 Y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Y, 얘는 Y가 위로 보고 있고 얘는 Y가 밑으로 보고 있고 얘는 Z가 지금 저쪽으로 가 있고 요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축을 설정해 주는 게 요 오리엔트 조인트고요. 다시 재설정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크리에이트 조인트 할 때 이렇게 돼 있던 거를 내가 상황에 따라서 어디에 있는 조인트는 서로 지향하는 조인트 축이 X가 되게끔, Y가 되게끔, Z가 되게끔 이렇게 바꿔주는 게 내가 원하는 조인트마다 축을 바꿔주는 게 이제 오리엔트 조인트인데 요걸로도 안 되는 게 이제 요걸로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등록한 거, 메일 스크립트 등록한 거. 요거는 차차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조인트를 회전시키면 이게 자식으로 딸려있는 애들이 다 같이 움직여요. 근데 지금 나는 진짜로 얘만 수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른 애들은 다 가만히 냅두고 얘만 수정하고 싶은 때가 있는데 그때 원래는 여기 컴포넌트 모드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18 버전이 이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요 툴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요 어깨 조인트를 갖다가 요거처럼 하고 싶다. 얘처럼 바꾸고 싶다. 나머지 냅두고. 그러면 요 조인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조인트만 축을 돌릴 수가 있어요. 얘처럼. 똑같이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리고 수도 있고. 그러면 대충 해놓을게요. 됐어. 축 빠져나오고 보면은 네, 이렇게 고정이 되죠. 나머지는 그대로 있죠. 이렇게 고정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특정 조인트만 내가 회전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요거를 씁니다. 대부분은 오리엔트 조인트로 다 해결은 되긴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인트만 내가 좀 회전시키고 싶을 때 요거 쓰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조인트 만들 때 네, 쓰는 요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아까 그 베리어블 레디우스 조인트 크기를 다양하게 뭐 하고 싶다.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조인트의 채널 박스에 보시면 레디우스라고 있죠. 특정 조인트의 크기를 내가 바꾸고 싶을 때. 근데 내가 전체 조인트의 사이즈를 바꾸고 싶을 때는 디스플레이, 애니메이션, 조인트 사이즈 클릭하시고 조정하시면 됩니다. 너무 작으면 불편하겠죠? 또 너무 커도 이런 식으로 겹쳐요. 적정하게. 적정한 사이즈가 좋아요. 특히 손가락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조인트 사이즈가 이게 보기 좋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이게 손가락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의 사이즈를 하게 보면은 조인트가 막 겹쳐요. 그러면 그 손가락 조인트의 사이즈는 상대적으로 좀 더 줄이고 싶어. 그땐 또 레디우스 이걸로 해서 줄이시면 되고요. 이 정도의 비율의 조인트 그 캐릭터 사이즈면 조인트 사이즈는 한 얘는 한 예, 요 정도가 맞아요. 요 정도 크기로 보이는데 조금 작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요 정도면 됩니다. 한 이 정도 사이즈 보이는데요. 간혹 가다가 간혹 가다는 아니고 캐릭터를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작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전체를 키워야 되나? 이렇게 크게 만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조인트 사이즈가 너무 작잖아요. 그건 키워야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그래서 내가 처음에 설정한 조인트 사이즈가 적정하게 보이게끔 해주는 게 디스플레이, 애니메이션, 조인트 사이즈 혹은 각 조인트마다 있는 레디우스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변경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조인트 라벨링은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조인트를 다 만드셨으면 이 조인트 6, 조인트 7 이렇게 돼 있으면 나중에 스키네이트 닦으실 때 몰라요. 이 조인트가 무슨 조인트인지 몰라요. 다 선택을 해봐야지 알아요. 근데 이름 라벨링을 해놓으면 나중에 스키네이트를 닦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할 때 찾기가 굉장히 편하죠. 여기다 뭐 L 언더바 뭐 숄더 이런 식으로 명칭을 다 바꿔 놓으시면 나중에 내가 왼쪽 어깨에 스키네이트를 닦아야 돼. 그러면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조인트 6이 뭔지 조인트 7, 6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실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일일이 다 찾으면서 하면 될 테고 하다 보면 또 이게 외워져요. 조인트 13이 어디였던 건지 조인트 6이 어디 있는 건지 하다 보면 외울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팀 작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름을 알아볼 수 있는 거대로 바꿔 놓으시는 게 좋아요. 왼쪽 바디에 연관되어 있는 무엇인지 뭐 그런 것들을 이름을 바꿔 놓으시는 게 좋죠. 아, 비교과 시간에 제가 이거 드렸었잖아요. 신체 영문표 보내드릴게요. 지금 채팅창에 보내드렸으니까 나중에 작업하실 때 이거 그냥 참고해서 긁어서 복사해서 붙여 넣으세요. 조인트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그 해당하는 어떤
모델링의 이름을, 인체 모델링의 이름을 저 바꿔야 된다 할 때, 네, 참고하셔서 요걸로 하세요. 할 때마다 모르겠어가지고 다 적어놨어요. 근데 이거 왜 영문으로 해야 되냐면 영문으로 해야지 그 문제가 안 생겨요. 웬만한 프로그램들을 다 영문으로 해야지 문제가 안 생겨요. 한글로 하면은 아마 안 될 거예요. 한글로 하면. 뭐 문제 있다 이런 거 떠요. 나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떠요. 그래서 영문표로, 영문으로 이름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이런 거 하실 때도, 이름을 바꾸실 때도 꼭 이름은 바꿔 놓으시는 게 좋다. 나중 작업을 위해서라도. 네, 이제 남은 거는 RK 핸들 뭐 이런 거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너무 많이 하면 피곤하니까. 첫 시간에 많은 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오늘 지금 조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조인트를 하다 보면 네, 아마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정도만 조인트에 대해서 아시면 네,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네, 다시 한번 잘 모르겠으면 조인트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네, 숙지하세요. 작업하실 때. 네, 이 정도는 하죠. 조인트에 대해서는. 아마 혹시 뭐 질문 있을까요? 조인트에 관련해서? 딱히 이거 뭐 질문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좀 가져왔으면 하는 게 이제 내가 캐릭터를 무엇을 만들 것인지 디자인 혹은 이미지 가지고 와서 봤으면 하는 건데요. 2D 캐릭터 그 디자인하는 거랑 좀 많이 달라요. 3D는 정확해야 돼요.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이 2D는 달라도 상관없어요. 안녕 자두야를 대표적으로 보여드릴까요? 시트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안녕 자두야의 얘의 측면이 나오는 게 여기 있다. 정면, 옆모습 이렇게 돼 있는데요. 2D는 이게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얼마든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안녕 자두야 내가 모델링 있나? 아무튼 여러분이 만약에 2D 캐릭터를 가지고 3D로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바꿔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이런 캐릭터들은. 절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앞모습은 이렇게 보이는데 옆모습이 이렇게 보일 수 없어요. 자, 대표적으로 입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앞모습에서 입이 이렇게 보이는데 옆모습에서 이렇게 입이 보인다. 아무튼 이게 불가능해요. 2D 캐릭터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를 3D 캐릭터로 바꿀 수 있게끔 여러분들 디자인 다시 하셔야 돼요. 기존에 있는 캐릭터가 만약에 2D 캐릭터라고 한다고 치고 그것이 옆모습, 앞모습이 불가능하다면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 2D 캐릭터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이게 지금 이 캐릭터가 저도 이제 뭐 돌아다니는 거를 구한 건데 3D 캐릭터화 할 수 있게끔 변형시킨 거예요. 옆모습을. 기존의 옆모습이
어딨더라? 비교과에 있을 거예요. 비교과 시간이었던 거라서. 이게 기존 2D 캐릭터가 아마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잠깐만. 원래 원본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네요. 원본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코가 이렇게 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누가 봐도 저기 딱 2D 캐릭터 형식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옆모습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코가 이렇게 살짝 뾰족하는 애다 뭐 이렇게 가정하에 약간 변형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2D에서는 이게 이렇게 있으면 상관이 없게 굳이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는데요. 요걸 3D로 요걸 그대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옆모습을. 그러면 얘가 이게 약간 반측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코가 비현실적으로 되게 콧대가 높은 상황이 돼요. 문제가 돼요. 45도로 봐도 이쁘고 앞에서 봐도 이쁘고 옆에서 봐도 이쁘게끔 만들어야 돼요. 3D 디자인은. 그래서 말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게 첫 번째야. 디자인 하실 때. 뭐 캐릭터 색깔을 뭐로 하고 뭐 이런 거는 알아서 하는 거야. 캐릭터 디자인 뭐 시간 뭐 디자인 여러분들 배우는 시간 다 있잖아요. 그때 그 시간에 캐릭터 뭐 컬러링을 배색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건 다 그때 배우는 거고 제 시간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디자인을 하실 때 말이 되겠는 형태로 먼저 디자인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좋은 비율로 하는 거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알아서 그냥 하면 되고 근데 뭐 말씀은 드립니다 제가 아주 젬병은 아니라서 요건 뭐 머리의 크기는 약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머리 디자인은 약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은 드리지만 그게 꼭 그렇게 해라 그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3D 캐릭터로 만들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앞에서 봐도 이쁘고 옆에서 봐도 이쁘고 뒤에서 봐도 이쁘게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가상의 토폴로지를 만들어 보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미리 내가 캐릭터 얼굴에다가 우리 저도 어떻게 했냐면 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내 캐릭터 형태랑 비슷한 애 토폴로지를 끌고 와서 얘 참고하면서 내가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카툰 캐릭터가 아니라 내가 약간 사실형 캐릭터 있잖아요. 사실형 캐릭터, 인간형 캐릭터, 뭐 하이폴리곤 캐릭터 이런 걸 이렇게 찾아서 토폴로지 있는 걸로 토폴로지 해가지고 치시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의 선생님은 제가 아니라 그랬죠. 유튜브나 구글이 다 여러분들을 가르쳐줘요. 토폴로지 캐릭터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애들 토폴로지도 다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참고할 수 있게끔. 내가 약간 되게 울락불락한 저기 남자 캐릭터를 뭐 할 거다. 이런 거 참고하시고 이런 거 참고하셔서 가지고 와서 보시면서 내 캐릭터에다가 먼저 한번 해보고 뭐 이런 거다. 뭐 저런 거다 하면은 관련된 애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와서 모델링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냥 맨땅에 토폴로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요 디자인만 가지고 모델링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건 아마 비효과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 이게 계속 여러분들이 쌓이면 그려져요. 이게 머릿속에서 이게 대충 그려져요. 많이 안 해봤으니까 이제 잘 안 그려지는 건데 그려집니다. 그리고 저도 보시면 이 실제 머리통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지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얘 뭐 바디의 어떤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얘가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 바디의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을 해주고, 왜? 막말로 얘가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옷을 입을 수도 있는 거고. 아직까진 모르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네, 변형시켜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얘 어깨가 어디 있어서 조인트의 위치가 이 정도 있으면 팔이 이렇게 움직일 거고 그 팔의 길이는 이 정도 돼서 내가 팔을 벌렸을 때 내가 지금 그리는 이미지는 팔을 이렇게 세워놓고 만든 거야. 근데 이걸 참고해서 만들려고 하자니 캐릭터는 내가 T자나 A자로 만들어야 돼. 그럼 팔 길이가 가늠이 안 돼. 해보는 거예요. 대략 어깨가 이 정도면 이게 팔을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 길이. 이 2D 이미지는 팔 길이가 너무 기네. 그럼 내가 약간 수정해야겠죠, 디자인을. 내가 생각했을 때보다. 너무 짧네. 짧을 때도 많아요. 2D 캐릭터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3D로 했을 때 어깨선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게 팔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실제적으로 팔이 너무 짧게 만들어지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네, 수정해야겠죠. 그래서 T자로 만들게 되면 팔 길이가 이 정도 되는구나. 괜찮아? 그러면은 네, 만드는 거죠. 이 정도 길이로 해가지고 만드시면 되는 거죠. 발도 마찬가지로 발도 지금 얘는 이렇게 45도도 아니고 거의 옆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아니죠. 실제로 만약에 발이 저 정도면 실제로 앞으로 봤을 적에는 발이 어떻게 보일 것인지를 가정하고 네, 디자인을 수정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내가 창작해서 하는 거면 그걸 생각하면서 만드시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걸 좀 참고해서 내가 좀 수정하면서 디벨롭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모델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최대한 얘랑 비슷한 얼굴이 모델링이 나와요. 그냥 만드는 것보다는. 그리고 거의 비슷해요. 이게 얼굴 투영된 게 있나? 단축키가 맨날 헷갈려. 3D랑 2D랑 같이 하다 보면.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가요. 이제 하다 보면 되는 거고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죠. 근데 그냥 하는 것보다 엄청 좋다. 편하다. 그리고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되고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굳이 여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만드실 필요도 없고요. 여기가 눈에 가장자리 엣지야. 한 고정 그런 큰 까먹었어. 그 용어를. 근데 뭐 눈의 어떤 흐름이야. 여기가 코의 흐름이야. 입의 흐름이야. 라는 정도만 체크하고 하셔도 네, 거의 다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익숙해지시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 이렇게까지 그 가상 토폴로지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들 것인지 그런 것들만 좀 가져와서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 또뭐 네, 관련된 다른 수업으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 다음 시간까지 뭘 만들고 싶은지 정해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모델링까지 다 해와야 하는 건가요? 다이어면 너무 좋죠. 네, 내가 좋은 알겠습니다. 건 아니고 저기 민지 학생이 좋죠. 근데 이제 다 할 수 있겠어? 한 주 동안? 글쎄요.
물론 기존에 하던 게 있으면 뭐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4주차까지, 모델링은 4주차 안에만 하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늦어도, 정말 늦어도 6주차 안에는 모델링이 딱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뭘 만들 것인지 정도만 얘기를 하면 돼요. 동시에 모델링이 들어가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저랑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모델링 내가 이렇게 했는데 수정사항이 있으면 좀 수정하시면서 하시면 되니까. 네, 또. 네, 아무튼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셔서 이제 리깅을 하는 거라서 수업 내용이 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늘 그래왔듯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냥 내가 수강할 수업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신청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대부분이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저한테. 하지만 모든 100%가 다 그만뒀어요. 드랍을 했던지 간에 중간에 수강을 변경했던, 그나마 그건 괜찮지. 수강을 신청을 변경한 거는. 근데 할 수 있어 하면서 끝까지 했는데 나중에 드랍하는 경우가, 네, 그렇게 됐어요, 다들. 그래서 본인이 수업, 지금 첫 수업이라서 뭐 많은 걸 보진 않았지만, 저기 혹시라도 궁금하면 비교과 여기 우리 채널 유튜브, 저희 개원 애니메이션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다 있어요, 영상들. 수업 내용이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한번 보시고 그 캐릭터 만드는 거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서, 이게 나가 진짜 나한테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수강 신청을 변경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드랍하는 것보다는 너무나도 낫죠. 드랍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진짜로. 그거 드랍하면 평점 깎여요. 저 해봤어요, 저도. 본의 아니게 드랍을 하는 바람에. 비교과 프로그램 3D나 여기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1 수업 기록이나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뭐 3D나 안 보인다고 그랬었는데, 보이는 거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셔서 보시면 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계속 반복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게 어렵다, 나한테 너무 어려울 것 같다, 난 나중에 3D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들이 계시면, 네, 잘 생각하셔서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 수업 자체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안 하거든요. 이제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만 조금 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아까 영상 보셨겠지만 그렇게 학생들이 뭐 복잡하게 뭐 리깅 했다거나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수업 내용 자체가 이제 조금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비교과 신청하셨다가 비교과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도 계세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진 않지만 보여요, 이름이. 그러니까 어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비교과 수업 때 했던 것처럼.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과 때 했던 거는 이 수업 시간에 하지 못하는 내용들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더 복잡하게 뭔가 할 때.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으니까, 네, 기본 링 하는 거 수업하는 거라서 들으시면 들을 수 있는데 본인이 잘 판단하셔서, 네, 하시기 바래요. 리깅이 좀 생소하죠. 리깅이 좀 생소한데 제 경험상, 저도 맨날 그림 그리던 사람이라서 여러분들도 못할 거 없다라고 지금 저는 그냥 100% 생각을 하지만, 이게 또 사람이 이게 성향의 문제라서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데, 제 경험상으로 봤을 적에는 이 3D라는 게 못할 건 아니에요, 사실. 어색해서 그렇지. 이게 익숙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바로 손으로 그려서 그림이 보이는 거가 아니라 이게 뭔가 머릿속에서 뭔가 계산하면서 하는 것 같은 게 더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어색해서 그렇지 이 리깅 같은 것들도요. 많이 하다 보면요. 그림이 그려져요. 머릿속에서. 노드가 이 노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노드를 이렇게 연결하면 막 이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다. 막 이런 게 보여요. 하다 보면. 많이 안 해서 이제 안 그려지는 거죠. 여기 당구 치는 사람들이 없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당구에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당구에 빠지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자기 전에 천장 보고 있으면 그 당구 다이가 보이고 당구공이 보인다. 그런 얘기 저기 오빠라든가 뭐 남자친구라든가 이런 요즘에는 다 당구를 안 치니까. 아무튼 그래요. 사람이 계속 그런 어떤 특정한 거를 하다 보면 그게 보여요.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그려지고. 제가 모델링을 한창 할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제가 보이는 물건마다 토폴로지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보였어요. 한참 모델링 할 때. 요거는 이런 식으로 면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좀 이렇게 면이 이렇게 되겠다. 거기까지 가야지. 그래야지 이게 저기 3D가 나한테 맞냐 안 맞냐가 판단이 되지. 사실은 그 전까지는 사실 네 뭐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죠. 지브러시로 만들고 리토폴로지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죠. 네. 단지 내가 몰라. 지브러시로 해서 하는 거를 내가 몰라. 지브러시에서 가지고 온 거를 코드 드로우로 로우 폴리곤으로 만드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브러시에서 뭐 해가지고 지브러시에서 그 면 이렇게 여기 엣지 막아주고 해서 엣지 변형 안 되게끔 하고 막 저기 로우 폴리곤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렇지 지브러시에서 하실 수 있으시면 다 하셔도 돼요. 2등신 정도 짜리몽땅 해도 되나? 짜리몽땅 해도 돼요. 제가 원하는 것도 짜리몽땅한 캐릭터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My 생각하는. job is to make college easier because students have a lot on their 약간 이런 캐릭터, 카툰 캐릭터 같은 느낌으로 접근하시거나 이것보다 조금 더 쉬운 형태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모델링에 조금 더 능력치가 있거나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네, 조금 더 복잡한 걸 하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원하는 건 옷도 너무 막 화려하게 붙어 있는 거 말고 그냥 좀 대략적인 토폴로지 그냥 이렇게 잘 붙어 있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뭐 있나요? 지금 다 물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뭐 수업 앞으로 여러분들이 듣는 데 있어서 옷이 간소해도 돼요. 옷이 간소했으면 좋겠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M클러스로 뭔가 옷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옷을 네, 지금 얘 캐릭터처럼 어떤 외투로 입고 있는 것처럼 만드셔도 되는데 거기까지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딱 붙어 있는 거 아예 몸통도 없고 그냥 옷으로만 되어 있는 캐릭터로 하셔도 돼요. 네, 질문 없으시면 나가셔도 돼요. 괜히 기다리실 필요 없고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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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질문 있으신 분들만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네, 세정님 뭐 질문 있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